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에서 챕터 6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역시 NMR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NMR 중에서도 헥스핀이 그 넘버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NMR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할 때에 수소도 일자리가 2분의 1의 헥스핀 넘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카본 12는 아니지만은 카본 13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F라든지 그 다음에 SI라든지 보레인이라든지 P라든지 이런 것들도 2분의 1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은 NMR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만 해당이 되느냐, 프로톤만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어떠한 것을 사용하느냐,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NMR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 이 챕터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카본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본도 보면은 카본 12가 있고 카본 13이 있죠. 그런데 카본 12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값이 I 값이 제로가 되고 이것은 2분의 1이 되죠. 카본 13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카본 13에서 에 대한 NMR.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주게 되면은 카본 13 NMR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와 같은 카본은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는 12짜리 동위원소가 있고 하나는 13짜리 동위원소가 있게 됩니다. 이때에 이 값이 이것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non-active 하게 되죠. 많은 양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적은 양이 존재하는 카본 13만이 이와 같은 홀수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2분의 1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하고 같나요? 이와 같은 H 프로톤하고 같은 그 원자 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NMR을 했다면 이번에 하는 것은 카본 13 NMR.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꼭 NMR이 그럼 이 두 가지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와 같은 스핀 넘버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에 대해서는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질소라든지 N이라든지 P라든지 SI라든지 F라든지 보레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이 챕터에서는 특별하게 이와 같은 카본 13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핵적이 공명 스펙트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본 13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이 양이 여기가 대부분 이것이 자연에서 존재를 해주는 반면에 이 양은 거의 아주 소량밖에 존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8%가 카본 13으로 존재를 하고, 나머지 모듈은 대부분 카본 12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카본 12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NMR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적게 존재하는 카본 13을 가지고 우리가 NMR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수소는 많은 양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게 많은 양이 있고 여기는 소량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떤 피크를 나타냈을 때의 인텐시티는 적어도 한 6,000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물론 우리가 원자 핵을 봤을 때는 하나의 핵적인 공명을 해주게 되지만은 프로톤 NMR 스펙트럼보다도 그 다음에 카본 13 NMR 스펙트럼을 찍는데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 주게 되겠죠. 프로톤 같으면 소량만 있어도 되지만은
그 다음에 카본 13 NMR을 찍으려면 이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슈로의 양도 많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스펙트럼을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이 정도 된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비율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실제적으로 이것은 또 프로톤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프로톤 NMR 스펙트럼을 얻는 데 비해서는 카본 13 NMR 스펙트럼을 얻는 것이 이만큼이나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도 이렇게 FT NMR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좀 더 이와 같은 어려운 것들을 좀 극복해 가지고 스펙트럼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프로톤 NMR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한 요 정도의 텔사를 가해줬을 때에 외부 자장을 가해줬을 때에 60MHz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에 100MHz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00MHz의 포인트를 맞추면은 똑같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에 그렇다면은 카본 13 NMR은 그렇다면은 찍었을 때는 어느 만큼 헤르츠가 되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프로톤에서는 요 정도의 2.35 텔사의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100MHz가 나오는데, 똑같은 자기장을 걸어줬지만은 카본 13 NMR에서는 똑같은 자기장을 걸어줬지만은 나오는 것은 여기서는 100MHz가 되는 반면에 뭐가 되나요? 25MHz. 어떻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수비를 해주게 되면 한 4분의 1 똑같은 NMR을 가지고 우리가 100MHz짜리를 400MHz짜리 NMR을 가지고 프로톤 NMR을 찍었다면 이것은 뭐냐면 400MHz의 프로톤 NMR이라고 하는데, 400MHz짜리를 가지고 이번에는 카본 13 NMR을 찍게 되면 뭐가 되나요? 그때는 카본 13 NMR은 어디에서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400MHz가 아니고 100MHz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4분의 1 비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록을 할 때는 400MHz짜리에서 프로톤을 찍었다면은 400MHz NMR에서 프로톤을 찍었다. 하지만은 똑같은 그 400MHz 기기에서 카본 13 NMR을 찍었다면 그때는 100MHz에서 찍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실제적으로 카본 13 동위원소가 있고 카본 13 동위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개 탄소 다음에는 뭐가 붙어 가지고 있나요? 수소가 연결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다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NMR1에서는 모두가 다 프로톤 NMR에 관해서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우리가 카본 13 NMR에서만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짝점이냐 뭐죠? 그렇게 했을 때 커플링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하는 NMR, 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하는 NMR에서는 서로가 커플링이 됩니다. 그래서 커플링이 잘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카본 13하고 카본 13은 이게 하나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이것은 이와 같은 카본 커플링이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톤 NMR에서는 커플링 콘스탄트를 가지고 있었죠. 인접해 있는 거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 시스 형태, 트랜스 형태의 커플링이 가능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카본 13하고 카본 13은 커플링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커플링 콘스탄트는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요 카본 설틴 NMR은 또 카본 설틴은 프로톤하고 또 카플링을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되느냐면은 피크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왜 카플링이 되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우리가 카본 설틴 NMR을 찍었을 때에 어떠한 탄소의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위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에 보면은 뭐가 되나요? 알킬, 1차 알킬 할라이드, 1차 알킬 여기에 요 있는 탄소, 아니면 2차 알킬 탄소라든지 3차 알킬 탄소, 그 다음에 4차 알킬 할라이드가 붙어 가지고 있는 요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가장 여기에서 TMS에서 여기도 이제 그 용매는 뭐 시료 물질, 표준 물질은 테트라메틸 실레인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앞필드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가장 앞필드에 나오는 게 이와 같은 알킬기에 1차 알킬기에 있는 카본, 그 다음에 2차, 3차,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알킬 할라이드에 여기 할라이드가 붙어 가지고 있는 탄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해야 되나, OH가 붙어 가지고 있는 데서는 이렇게 멀리 좀 더 다운필드에서 나오는 것이 할라이드나 OH의 특성은 뭐가 되나, 전자를 끌어당겨 주게 되죠. 그래서 탄소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겨 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실딩이 되느냐, 디실딩이 되느냐, 그죠? 이런 경우는 지금 O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할라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디실딩이 되겠죠. 이게 벗겨지는 상황이 되겠죠. 벗겨지는 상황에서는 뭐가 되나요?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똑같은 C지만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중결합으로 갔을 때 되게 상당히 요 위치에서 100에서 150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 요는 이중결합인데 이번에는 CC 이중결합인 반면에 이와 같은 CO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서는 더 다운필드에서, 그래서 가장 멀리 나올 수 있는 것이 되게 키톤이라든지 알데하이드라든지 카르복실릭 애시드라든지 에스테라든지 아세틸 할라이드라든지 되게 이런 것들이 한 160에서부터 한 220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탄소, 수소도 마찬가지지만은 탄소가 어떤 종류인 경우에 주위 환경이 어떤 주위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케미컬 시프트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차이는 우리가 NMR 스펙트럼, 프로톤 NMR 스펙트럼에서는 제로는 똑같았죠. 그 다음에 표준 물질도 똑같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케미컬 시프트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 대개 제로에서 한 12까지가 되죠. 12까지가 됐는데 탄소는 더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까지 대개 제로에서 어디까지 한 220 ppm 고까지 델타 값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케미컬 시프트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어떤 탄소의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위치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알킬 그룹에 있는 C, 그 다음에 요는 C들은 대개 한 10에서 한 50, 60 사이에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똑같은 C지만 여기에 할라이드가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운필드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민이라든지 OH라든지 N이라든지 O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돼가지고 있을 때는 요보다도 조금 더 다운필드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중결합,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대개 100에서 한 150, 여기도 지금 110에서 한 175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그 다음에 CC3중결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중결합보다도 좀 앞필드에서 그래서 65에서 90 아니면은 나이트릴 그룹은 되게 110에서 한 140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알킬 파트에 그다음 알킬 파트에 전기염성도가 큰 그룹들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다음에 삼중결합에 그다음에 이중결합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 다운필드에 나오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은 여기에서 OS 당겨주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C는 또 이쪽 OS 당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더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한 155에서 185 그죠? 그래서 아마이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나 키톤이 가장 먼 곳에서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은 185에서 220 그죠?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프로톤 NMR에서는 가장 멀리 나오는 것이 뭐였나요? 가장 멀리 나오는 것이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한 12 ppm, 10에서 12 ppm 사이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IR상에서도 보면은 뭐가 되나요?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것이 3,300, 3,400 부근에서 브로드하게 나타난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카본 주위에 주위 환경에 이 전기염성도에 의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케미컬 시프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차트를 본다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겠지.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다운필드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나이트릴 화합물의 삼중결합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애시드 언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애시드 클로라이드, 아마이드, 에스테르 뭐 거의 비슷한 영역에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키톤이라든지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이제 키톤도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키톤이냐 아니면은 알파, 베타, unsaturated 키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다운필드에서 나오는 것들이 알데하이드나 키톤 관련이고 그 다음 먼지에 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 뭐가 되나요? 나이트릴 화합물, 그지? 이와 같은 것들이 요 대개 한 110에서 그 다음에 220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IR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어떤 피크가 나올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탄소에 그 다음에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원헥사놀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원헥사놀에서 CH2가 동일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습니다. 그죠? CH2만. 그런데 CH2 주위에 환경은 요 CH2는 O가 연결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H2가 있는 반면에 요것은 요 CH2는 여기에 있는 CH2 같지만은 요 CH2는 여기 CH2 여기 CH2 똑같지만은 그 다음에는 CH3 그 다음에 CH2 그 다음에는 또 H지만 여기는 CH2에 또 OH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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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2 하지만은 정확하게 본다면은 주변 환경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O에 바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을 알파 카본이라고 하고 베타, gamma, 델타 이런 식으로 불러주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전기염성도가 큰 O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되나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장 뭐죠? 앞필드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메타자일렌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메타자일렌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대개 지금 벤젠의 기본적인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것이 한 128.5 ppm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C1을 계산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을 해준다면은 그때의 C1은 베이스 피크가 뭐가 되나요? 128.5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입소 위치냐, 입소 위치는 여기에서 취항기가 바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요 위치를 이야기하죠. 9.3. 그 다음에 여기가 올소가 되죠. 올소는 0.7. 그 다음에 메타 위치에 있는 것은 한 0.1,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여기에 파라 위치는 마이너스 2.9 ppm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C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요 C1, 네, 그죠? 벤젠고리에서 요 C1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나타날 것인가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특별하게 여기서는 베이스 피크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128.5. 그 다음에 요 위치가 취항기가 바로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입소 위치가 되죠. 입소 위치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 플러스 9.3 ppm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메타 위치가 요 위치에서 올소 메타 위치에 있으니까 메타 위치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1을 해주고 나머지는 없죠. 그 다음에 파라는 없죠. 그러면 요까지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128.5 ppm, 그 다음에 플러스 9.3 ppm, 마이너스 0.1 ppm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될 때에 137.7 ppm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해주게 됩니다. 예상은, 그죠? 그런 마찬가지로 C2라든지 C3라든지 그 다음에 C4라든지 C5, C6를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100% 맞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형태로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는 있게 되는데, 그죠? 하지만은 이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크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와 같은 알킬 그룹이 있는 것들이 아니면은 이중결합이 있는 것들이 아니면은 삼중결합이 있는 것들이 아니면은 CN의 삼중결합이 있는 것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전기음성도가 큰 것들이 있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할라이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번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C지만은 여기에 메슬 그룹이 있는 C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실리콘에 연결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원소들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똑같은 요 이중결합하고는 다르죠. 요 이중결합은 거의 같은 위치에서 나타내주게 될 것이고, 요 이중결합도 거의 같은 위치에서 나타내주게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요 이중결합은 이중결합하고 요 이중결합하고는 뭐가 되나요? 주위 환경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38 ppm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여기에서 이것은 117 ppm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이와 같은 그룹들이 붙어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은 이와 같은 그룹들이 붙어 가지고 있을 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그와 같이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그러면은 이제 요 어떤 그룹에 붙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베이스 피크가 128.5가 되기 때문에 요 피크가 대충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는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을 이와 같은 항암물을 찍었어요. 여기에 이와 같은 그룹을 본다면은, 그죠? 톨루엔인데 톨루 알데하이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라 위치에 하나, 둘, 세 개의 플로라이드가 붙어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을 가지고 뭘 찍었는가 하면은 카본 13 NMR 스펙트럼을 찍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프로톤 NMR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프로톤 NMR도 몇 가지 종류의 수소가 있냐에 따라서 케미컬 시프트 값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케미컬 시프트 값이 달라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뭐하고 같나요 지금 이게 이와 같은 것들이 프로톤 NM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프로톤이 그 A라는 프로톤이 B라는 프로톤하고 어떠한 커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느 정도 세기의 커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커플링 콘스턴트가 이렇게 몇 개로 갈라지는 그런 것처럼 보면은 여기도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프로톤 NMR에서는 프로톤하고의 커플링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갈라졌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까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랬지만은 카본 13하고 카본 13은 뭐냐면은 커플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나? 카본 13은 탄소에 바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H하고는 뭐가 되나요? 요 프로톤하고는 커플링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여러 개로 커플링이 나눠져 있죠. 스플리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서도 스플리팅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에 뭐냐면은 커플링이 일어나는 것은 이와 같은 C와 C 사이에서 일어나는 커플링이 아니라 뭐가 되나 카본 13하고 프로톤 사이의 커플링에 의해서 스펙트럼이 나타나 준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테크닉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나요? 모든 카본 스펙트럼이 이렇게 C하고 그 다음에 카본 13하고 그 다음에 프로톤하고 커플링을 해준다면 뭐가 되나요? 화합물이 복잡해질수록 뭐가 되는가 하면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뭐가 되나요? 요거하고 커플링을 해주는 것은 사실이야. 그 다음에 기계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복잡한 스펙트럼이 얻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무엇을 고려를 해주게 되면은 두 개 커플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는데 커플링을 못하도록 막아줘 버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여러 개의 피크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만 나오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C하고는 커플링을 안 하고 H하고는 커플링을 하는데 H하고는 커플링을 못하도록 기계를 조작을 해준다면은 스펙트럼은 이와 같은 것들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맨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았을 때는 스펙트럼은 이와 같이 좀 더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카본 13이 뭐하고 커플링을 하느냐? 프로톤하고 커플링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요 피크는 한 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나요? N+1 룰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뭐가 되나? 정확하게 4개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메틸렌 카본은 2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3개의 피크로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프로톤이 1개가 있는 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 2개가 각각 커플링을 해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N+1에 의해서 2개의 피크로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카본은 C로 연결돼 가지고 있다면 이쪽 C하고 이쪽 C는 커플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 카본은 항상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와 같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값을 우리가 이렇게 커플링을 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커플링을 한다면은 이와 같은 스펙트럼들로 나눠줘야 되니까 탄소가 많으면 아주 복잡한 스펙트럼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은 카본하고 수소의 커플링이니까 이게 우리가 상당히 커플링 컨스탄트가 큰 편이 됩니다. 한 200에서 100에서 한 200Hz 사이에서 커플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요 사이를 상당히 좀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이와 같은 에틸페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에틸 그룹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페닐이 있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틸 아세테이트의 요 위치에 페닐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화합물을 카본 13 NMR을 찍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카르보닐이 어디에서 나오긴 하는 거죠. 요 카르보닐이 요 한 180부근에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카본이 몇 개가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 6개가 여기에 하고 여기에 좀 더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CH2는 카르보닐의 영향을 받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요게 뭐가 되나? 요 C는 H 2개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상당히 커플링 컨스탄트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H2도 다운필드에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C는 요쪽 CH3C는 보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세 개니까 n 플러스 1하면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비율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C하고 H하고 커플링을 해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C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와 같은 것들이 복잡해지게 되니까 어느 피크가 어느 피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는가 하면은 커플링을 C하고 대개 이제 카본 13 NMR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이쪽에 있는 H가 이렇게 있다면 요 있는 C하고 H가 커플링을 해주게 되는데 커플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요? 피크가 이와 같이 복잡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은 스펙트럼을 얻을 때에 기계적으로 조작을 해서 뭐냐 하면은 프로톤 스핀을 커플링을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요것만 우리가 카본 13 NMR만 딱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요 둘 사이를 커플링을 못하도록 조절을 해주게 되는 거죠.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는 요 커플링 하는 것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만 카본 13의 종류에 따라서만 뭐가 되냐면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커플링을 하지 않으니까 좀 더 피크들이 간단한 형태로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봤던 에틸 페닐 아세테이트입니다. 자, 이때는 뭘 하나요? 이때는 요 C는 여기 있는 H하고 커플링을 합니다. 요 C는 여기 있는 H하고 커플링을 하고, 요 C는 여기 있는 H하고 커플링을 해줘.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요 C는 커플링을 한 H하고 커플링을 하는 게 있나요? 카르보닐에 아니면 이쪽에 CO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요 C는 뭐냐면은 커플링을 H하고 하는 게 없죠. H하고 커플링 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뭐로 나오나? 싱글렛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도 커플링을 해주고, 모두가 다 커플링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스펙트럼을 해석하는데 뭐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봤던 수소하고 탄소하고 커플링 할 수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막아버려. 그러면은 커플링 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뭐가 됐나요? 이것은 커플링을 H하고 커플링 안 하니까 싱글렛으로 나오는 것처럼 다른 H하고 커플링 하는 것도 뭐가 되나요? 커플링을 못하도록 해버리면은 이것이 여기서는 4개의 피크로 1개, 2개, 3개, 4개의 피크로 나오는 것이 이것을 여기에 있는 H를 조절해 가지고 커플링을 못하도록 한다면은 피크가 1개로 나오게 되겠죠. 싱글렛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카르보닐 다음에 있는 CH2도 요 C도 싱글렛으로 나오고 요게 C도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6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최환기가 붙어 가지고 있는 쪽에 요게 여기에 1번 그 다음에 2번하고 6번이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2번하고 6번이 같은 위치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이 주위 환경이 똑같죠.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같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여기에 1, 2, 3, 4, 5, 6 6개의 이산화탄소들이 뭐가 되나요? 자세히 보게 되면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피크하고 이쪽에 있는 피크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어느 게 더 심플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탄소수가 더 많아진다든지 좀 더 복잡한 화합물에서는 이 사이에서 뭐가 되나요? 계속 이와 같은 커플링이 일어나가니까 어느 스펙트럼이 어느 스펙트럼이 구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뭘 하는가 하면 커플링 하는 것을 막아보자. 막아보니까 뭐가 되나요? 스펙트럼이 깨끗하게 나오죠. 그러면 뭐가 되나요? 모두가 다 싱글렛 하나씩 이렇게 간단하게 왜? 커플링을 못하도록 막았으니까 커플링을 못하도록 막은 게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처음부터 커플링이 없으니까 싱글렛으로 나오는 것처럼 커플링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막았으니까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막대 그래프처럼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얻는 스펙트럼이 일반적으로 없는 카본 13 애니멀 스펙트럼이 바로 이와 같은 스펙트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어떤 해석을 한다든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디커플링을 시켜가지고 H하고 커플링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 스펙트럼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에 탄소가 몇 개 있나요? 탄소가. 똑같은 탄소가. 실제적으로 똑같은 탄소를 우리가 지금에서 본다면은 뭐가 되나요? 지금에서 본다면은 요 탄소하고 요 탄소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위 환경이 똑같죠. 그 다음에 요 탄소하고 요 탄소가 또 주위 환경이 똑같죠. 그 다음에 요 탄소와 요 탄소는 또 주위 환경이 다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전고리에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탄소가 있는가 하면은 요 탄소는 또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왜 최항기가 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서는 변전고리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변전고리에 이와 같은 변전고리라고 생각을 해준다면은 모두가 여기에서는 동일하죠. 한계가 되는지만은 똑같은 변전고리가 있지만은 요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요 종류 하나, 그 다음에 요거 갖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가지의 종류가 서로 다른 탄소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몇 개가 되나? 하나, 둘, 셋, 4가지 종류의 피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서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알킬 파트라든지,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카르보닐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운필드로서 계속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가지고 화합물의 구조하고 맞춰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맞다 틀리다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CH3는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은 쿼르텟으로 나와야 되죠. 4개로 나눠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개의 영향을 받아서 요 C는 트리플렛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CH2도 여기 2개에 의해서 트리플렛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들도 보게 되면은 요것들은 여기에 있는 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게 CH로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더블렛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번하고 5번도 CH로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더블렛으로. 그 다음에 2번하고 6번도 더블렛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요 C는 H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도 실제적으로는 뭐냐면은 카본하고 프로톤하고 커플링을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쿼르텟으로 나와야 될 것이 이와 같이 싱글렛으로, 그 다음에 트리플렛으로 나와야 될 것이 싱글렛으로, 그 다음에 트리플렛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싱글렛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블렛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이와 같은 싱글렛으로 나오는 행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뭐하고 비교를 해보는가 하면은 프로톤 NMR 스펙트럼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프로톤 NMR에서는 여기서는 뭘 했나요? 수소의 수를 이와 같이 적분을 해줬죠. 면적비를 계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만약에 싱글렛이라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면적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프로톤 NMR에서 그랬다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카본 13 NMR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가 어렵겠나요? 여기를 잘라주고 면적비를 계산하는데 면적비가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이게 플랫하게 이와 같은 면적비를 계산하기 쉽겠나 아니면 이것을 면적비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나. 그래서 면적비를 계산하기가 또 카본 13 NMR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나요? 카본 13 NMR에서는 대개 여기가 카본이 1개고 여기가 카본이 2개다 이런 거는 없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그 위치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다면은 여기에서 서로 다른 탄소의 종류가 몇 개가 있나요? 아까 여기까지 했죠. 이게 하나, 둘, 셋, 4개. 요거 같은 게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5개. 그 다음에 요거 6개. 그 다음에 7개. 그 다음에 8개. 8개의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의 골격 구조가 다 다르죠. 주위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탄소의 종류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다면은 피크는 몇 개로 나타나줘야 되나요? 피크도 8개가 다 나타나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8개의 탄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화합물을 만들든지 샀다면은 그 화합물을 카본 13 NMR 찍었을 때는 반드시 피크는 왜? 서로 다른 종류의 탄소가 8가지가 되니까 8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8개가 더 나온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하면 뭐가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은 100%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100% 맞다면 정확하게 8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피크로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앞에서 요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죠. 요 위치. 자, 요 위치에서 본다면은 요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한다면 요 위치에 해당되는 것들은 용매를 뭐로 쓰는가 하면 여기에서 용매를 CDCl3를 씁니다. CDCl3. 그러면 원래 여기에 있는 것은 뭐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C에 오케이. 그죠? CH CHCl3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곡기에 나타날 때에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은 하나의 용매로서 사용을 해줄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솔번트, 그러니까 용매 피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나오는 위치가 탄소의 종류를 봅시다. 몇 가지가 있는지 여기에서 본다면은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여섯 가지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어디가 있나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가 다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은 요 F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은 H가 하나도 없죠. 그럼 여기에서 싱글렛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뭐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본다면은 이렇게 본다면은 요것은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랗게 돼가지고 분홍색으로 돼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한 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 H에 요거는 H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나타나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요 피크는 요 피크가 여기에서 나타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요 피크들은 되나요? 요 피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 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가 되나요? 여기에 한 개, 두 개, 여기에 두 개의 탄소가 나타나 주게 되겠고, 여기에 한 개,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한 개가 나타나 있죠.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탄소가 여기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위치가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어느 위치가 되나요? 지금 120,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 있는데, 그때도 항상 뭐냐면은 여기에서 제로 ppm에서는 TMS가 기준 표준 물질을 들어가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녹여야 되죠. 녹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용매로서 사용해 줬을 때에 어떤 용매를 사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용매 피크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또 여기까지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지금 요 위치로 본다면 한 77 ppm 정도 될 겁니다. 77 ppm 정도에서 뭐가 다른가 하면 CDCl3의 요 피크가 3개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파놀이니까 이와 같이 되겠죠.
여기 봐. CH3에 CH2에 CH2에 OH.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탄소의 종류가 그래가지고 몇 가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탄소의 종류는 O에 바로 연결돼 가지고 있고 요것은 다음 탄소, 요것은 전혀 그죠? CH2, CH2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탄소의 종류는 뭐냐? 하나, 둘,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앞필드에서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가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O 다음에 있는 H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것은 뭐냐면은 M 플러스 1 해가지고 4개의 피크로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은 3개의 피크로서 나오게 되겠고, 요것도 3개의 피크로. 그래서 여기 뭐 퀄텟, 그 다음에 트리플렛, 그 다음에 트리플렛 이런 식으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가 다 H하고 카플링을 해주게 되면은, 그죠? 카플링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피크들이 퀄텟으로, 그 다음에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뭐가 되나요? 디커플링을 시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프 레조넌스 디커플드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C와 H가 커플링하는 것이 다 표시가 된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커플링을 시켜버린다면은 이게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와 같이 여기에서 이게 싱글렛 하나짜리로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때의 CDCRS는 역시 3개의 피크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77 ppm에서 3개로 나오는 것은 무시해 줍니다. 왜? 용매 피크니까. 그죠? 용매를 사용해 줘야 되죠. 물론 이제 솔리드 NMR에서는 고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시료를 용매에서 녹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용매가 듀테리움으로 초안된 용매를 사용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초안된 용매들은 나오는 위치가 딱 정해져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런데 CDCR3를 썼을 때는 요 한 77 ppm에서 정확하게 3개의 피크로 있으니까 이것은 뭐가 되나요? 화합물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죠. 그럼 화합물은 3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NOE라고 합니다. 지금 뭐 우리 책에서도 그냥 NOE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 정확하게 표시를 해준다면은 이와 같이 표시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NOE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풀어서 해주는 것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NOE 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프로톤을 우리가 많이 달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와서는 카본 13을 맞는데 서로 다른 핵이 되죠. 서로 다른 핵이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핵이, 하나는 카본 13, 하나는 프로톤이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NOE 값을 어떻게 지금 요 프로톤하고 그 다음에 카본 13하고의 값은 포지티브하게 나오고, 왜죠? 네거티브에 나오지 않고 포지티브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의 요 자기 회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또 예측을 해줄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이에서, 그죠? 두 가지 사이에서 보게 되면 각 원자 핵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요 비율이 달라지게 되죠. 자기 회전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소는 이와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카본 13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죠. 아까를 우리가 나눠줬죠. 그 비율을 해가지고 2분의 1 값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267.53에서 그 다음에 67.28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2분의 1 값이 NOE 값이 그러니까 프로톤과 그 다음에 카본설틴의 NOE 값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1.98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만큼 확장을 시키느냐 이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각각의 그 카플링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H가 없을 때 보다는 H가 한 개 있을 때 카플링 하는 거, H가 두 개 있을 때 카플링, H가 세 개 있을 때에 카플링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CH3, 요 CH3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sp3 카본, sp3 카본, sp3 카본이 어디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나이트로젠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나이트로젠에 있는 요 비공존이상의 전자를 이렇게 밀어갈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일 결합인 경우하고 그다음 이중 결합인 경우에 단일 결합만으로 생각한다면은 요 그룹과 요 그룹은 동일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중 결합이 된다면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있는 요 CH3하고 요 CH3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요 그룹하고 이렇게 요것은 NT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CN으로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ND일 때는 되게 요 C는 31 ppm 정도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 C는 한 36 ppm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들어가는데 릴렉세이션 타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T1 그 다음에 T2로서 크게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1이라고 하는 것은 스핀하고 객자 사이에서 이완이 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T2는 스핀과 스핀이 이완되는 시간들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이것을 물리적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기 정성 분석에서 하는 것은 프로톤 우리가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탄소의 골격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참고로 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T1이라든지 T2를 그 릴렉세이션 타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계산해 줄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카본이 어느 위치에서 얻어질 수가 있을지를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본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은 지금 요 경우에 본다면은 요 경우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 카본은 다른 수소나 그 다음에 다른 수소하고 카플링을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요때에 타임이 T1이 한 68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케미컬 시프트 값이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본다면 3번에 해당되는 탄소가 T1 타임이 되게 한 13초. 그 다음에 지금 5, 그 다음에 8. 이런 것들이 되게 9.8초. 거기에 따라서 어떤 주위 환경이냐에 따라서 릴렉션 타임이 T1 타임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다른 데 따라서 약간씩 케미컬 시프트 값이 변동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케미컬 시프트 값이 어디가 되는가? 요것은 A, 요것은 B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C로만 돼 가지고 있고 요것은 CH2 그다음에 CC 양쪽으로 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C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 피크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대충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요런 경우에 있어서 아무런 커플링을 하지 않는 경우 수소와 커플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마이너스 2.5가 되죠.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알파, 베타, 감마 이게 방향에 따라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수소냐일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요 A에 있는 탄소 CA는 대개 한 25.4 ppm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 B는 탄소 B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 대개 53 ppm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T1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T1이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이 되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해 줄 수 있는가 하면은 요 위치가 똑같은 C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해줄 수 있다. 뭐 똑같을 수도 있고 서로 약간씩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T1이라든지 T2 개념을 정확하게 모른다면은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어렵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T1이라든지 T1 리렉션 타임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뭘 알 수가 있다? 카본에 있는 카본 13의 위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지금 이와 같은 2,2,4 트라이메슬 펜테인에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요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1번이 되고 2번, 3번, 4번, 5번. 그죠? 그러면은 2번에 두 개의 메슬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한 개의 메슬 그룹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스펙트럼의 수가 그 똑같은 카본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 거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로 됩니다. 5개가 되죠. 5개.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요 탄소는 같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요거하고 요거는 또 같지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5개의 피크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피크로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처럼 뭘 하나요? 이와 같은 계산을 해줄 수 있고 물론 이와 같은 계산은 여기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이와 같은 것들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제 카본 13 스펙트럼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요 탄소를 우리가 몇 개가 있는가도 서로 몇 개의 서로 다른 탄소의 종류가 있는가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H하고 하나도 커플링은 하나는 탄소가 있느냐. 그 다음에 H하고 한 개 커플링을 하는 탄소가 있느냐. H하고
두 개 커플링을 하는 탄소가 있느냐, H하고 세 개 커플링을 하는 탄소의 종류로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종류로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까 뭐였나? 5개 있죠. 1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5개입니다. 이번에는 이 5개를 서로 다른 종류인데 이 5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자, 이쪽에 있는 C, 자, 여기 있습니다. 요 C는 이미 요와 같은 아무 탄소하고 수소하고 커플링을 하지 않는 그런 탄소가 1개가 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뭐냐 하면은 CH하고 H가 1개 커플링 하는 것을 하나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면은 CH2에 있는 요 3개가 커플링을 하는 것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요 CH3가 1개, 2개, 3개가 있는데 요것은 여기에 터시리 부틀에 C 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요거 1개, 2개, 3개가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소프로필 그룹의 1개, 2개의 CH3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에 있어서 뭐죠? 2,2,4 트라이메슬, 그 다음에 펜테인의 요 화합물에 있어서 5가지 종류의 탄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탄소의 종류를 다시 또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는 3가지가 될 수도 있죠. 하나는 C, 하나는 CH, 하나는 CH2, 하나는 그 다음에 CH3,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요 C하고 요 C가 똑같은 CH3지만 또 주요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아이소프로필에 붙어 있는 CH3가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터시리 부틸 그룹에 여기에 있는 하나, 둘, 3개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5개의 종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커플링을 하지 않는 거, 1개 커플링을 하는 거, 2개 커플링을 하는 거, 3개 커플링을 하는 종류로서 나누어 본다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T1, T2 개념에서 이 각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각도를 90도 각도로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똑같은 스펙트럼을 찍었는데 이 스펙트럼을 찍고 그 다음에 90도 각도에서 이것을 찍어준다면은 스펙트럼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서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개밖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탄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여기에서. 요 CH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나타나지 않아.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것을 135도로 조절해 가지고 해보니까 피크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오던 것이 여기서는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나?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렇다면 5개 중에서 뭐만 안 나오는가 하면은 요게 안 나오고 CH하고 CH3가 여기에서 보면은 CH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H3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거 CH3가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 둘, 3개의 피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CH2가 나오는데 이것은 포지티브하게 나온다면 이것은 네거티브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35도로 조절해 줬을 때는 보면은 요 3가지 탄소가 나오는데 특별하게 요 CH2는 네거티브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45도로 조절을 해보는 겁니다. 조절을 해보게 되니까 이번에는 피크가 하나, 둘, 셋, 4개로 나오는데 뭐가 되나요? 똑같이 이번에는 CH, CH2, 그 다음에 여기에 CH3, CH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카본 13 NMR을 찍게 되면은 수소에서와 마찬가지로 탄소의 주위 환경이 어느 만큼 다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종류가 분명하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되는 거죠. 5개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사람들이 뭐가 되나, 어떻게 요 T1이라든지 T2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도를 조정을 해주게 되니까 뭐가 되나,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각도, 그러니까 이와 같은 탄소의 종류들, 이것은 아무런 H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으로 보면은 뭐가 되나요? 4차 탄소가 되겠죠. 4차 탄소. 그 다음에 이것은 3차 탄소, 그 다음에 2차 탄소, 그 다음에 1차 탄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을 해주게 되니까 90도 각도에서 해주게 되니까 뭐만 CH만 나오고, 그 다음에 135도에서 나오게 되니까 CH가 나오고, CH3가 2개 있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CH2가 나오는데 뭐가 되나, 마이너스 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45도로 해보게 되니까 CH, CH2, CH3가 나오는데, 이때는 뭐 CH, 그 다음에 CH2, CH3 동일하죠. 그럼 135도나 45도나 같은데, CH2가 135도 스펙트럼에서 뎁트 135 스펙트럼에서는 아래로 네거티브하게 나온다면 여기서는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게 되겠나요? 자, 우리가 카본 13 NMR 스펙트럼을 이렇게 찍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요것은 여기 나오고, 요것은 여기 나오고, 요것은 여기 나오고, 이렇게 어사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CH2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시 135로 딱 찍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CH2가 있다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아래쪽으로 피크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 CH2가 정확하게 또 맞는지를 본다면 45도 각도에서 본다면 이것은 똑같은 CH2인데 이번에는 뭐가 되나? 위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스펙트럼에서 정확하게 이와 같은 어떤 C의 종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뎁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135라든지 45라든지 90도 각도에서 이것을 찍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1차, 3차, 4차 탄소, 2차 탄소, 1차 탄소, 이런 탄소의 종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2,2,4 트라이메슬 펜테인에 있어서 요거는 아까 잠깐 나오긴 나왔죠. 그런데 이와 같은 2번 탄소,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T1 타임은 한 68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에서, 그죠? 톨루엔이죠. 톨루엔에서 1번 탄소는 T1 탄소는 한 89가 나오고,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NOE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NOE 값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화합물이 있을 때에, 벤조퓨렌에 있을 때에 각각의 뭐가 되나 탄소들에 대해서 물을 T1 타임을 구할 수가 있고, T1 타임을 이용해서 그때의 NOE 값을 이와 같은 것을 계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NOE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나올 수 있을 그 피크가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커플링, 디커플링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카본 13 NMR을 스펙트럼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